떡 같은 소리 좀 좋아해요. 자, 이거 프린트 다 나갔죠? 자, 오늘 자 같이 이제 항등식 쪽 자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등식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2타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기본 개념은 그냥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그냥 다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진행된 이야기 사실 결이 그 다항식의 연산의 맨 후반부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했었잖아요. 그치? 거기에서 이미 다 끝나고 온 바가 있어서 사실 뭐 약간 복습의 개념 또는 문제 유형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정리하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할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오면 돼. 자, 그러면 일단 항등식이라는 게 뭐 단원명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 쓰는 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만나는 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등식이라는 애가 뭐냐면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변을 좌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변을 우변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코멘트들이야. 그치?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이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같다라는 자 의미를 표현하는 기호가 등호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등호를 사용하는 식 곱비리 수학에서는 저 등호를 사용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식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누가 있냐면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무슨 식이 있냐면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집중해서 문제에서 준 코멘트를 좀 잘 안 읽으면 야, 어차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며. 저식은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는 어떻게 구분해 줍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아, 항상 문제에서는 저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문제에서 언지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안 받겠지만은 뭐 2차 방정식 풀어, 1차 방정식 풀어 라고 했을 때 그 식이 나오기 전에 x에 대한 방정식, y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코멘트가 항상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 중에 항등식도 좀 있다며. 그치? 그래서 항등식이라면 문제에서 항상 그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준다. 요걸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게 뭔데요? 우리의 항등식의 의미는 그거예요. 항상 수학에서 나와 있는 제목 자체는 뭐냐면 제목 자체는 뭔가 줄임말의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줄임말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이라고 해서 얘들아 방정식과 구분해서 한번 보자. x 플러스 3은 7입니다 라는 요 식을 내가 x에 대한 방정식 요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물어보자고. x가 4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좀 곱씹어보자고. 뭐냐면 x 플러스 3이 7이야. 언제나 항상 x 플러스 3은 7이랑 똑같니?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고 방정식에서의 등호 성립 순간은 딱 x가 3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0은 당연히 안 되고 x가 4일 때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즉, 이 등호가 성립하는 특정 조건이 있는 것이 누구다?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연산하고 들어왔었던 요놈 있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하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탁 써놓고 얘들아 저 등호 언제 성립하니? x에다가 빵 대입해볼게. 빵 대입하면 1의 제곱이죠. 빵 대입하면 빵빵 날라가서 우변도 1이죠. 그쵸? x가 빵이었을 때도 성립하고 1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보면 좌변 4 아니냐?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아니냐? 오케이?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를 좀 보란 얘기입니다. 요 노란색, 요 식 자체는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항상 똑같다. x에 0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1000억을 대입하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똑같은 식은 항등식이며 특정한 조건 하에만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식, 이게 방정식이라고. 근데 재미가 없는데요. 아 맞아, 정의는 원래 재미가 없거든. 근데 외워야 되는 건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은 식. 조금 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이거예요.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항등식의 개념은 항상 뭐 기본 문제에서나 다음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 항등식 세 글자는 문제 코멘트에 잘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등식으로 주로 나오는 표현만 잘 알아차리시면 사실 이번 수업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이 문제, 우리는 수학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안에서의 항등식 표현은 반드시 토탈 요 네 가지거든요. 일단 읽으면서 같이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표현,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성립할 때. 자, 임의의 어떤 x에 대해서, 뭐 어떤 일 수도 있고 임의의 x에 대해서 한 식이 성립할 때. 이게 항등식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도 읽어보도록 하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한 식이 항상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한 식이 항상 성립할 때. 아우 팔 아파 씨발.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어떤 x에 대해서도 대하여 한 식이 항상 성립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모든 x에 대해서 한 식이 성립할 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뭔가 글씨가 개판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분 탓이고, 얘들아 어떤 등식을 딱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야 얘들아, 요 점점점 자리에는 문제에서 내고 싶은 식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를 좀 바라볼 거냐면 ax 플러스 b는 제로를 좀 바라볼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야 일반적으로 이런 식을 딱 만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b를 쓱 넘긴 다음에 a로 나누면 우리의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무턱대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아니 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얘 봐봐, 이거 결국에는 내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의 x값을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는 저 1차 방정식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기 이전까지 해서는 나오는 등식은 무조건 다 방정식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뭘 배운다고? 항등식을 배운다고. 오케이? 그러면 야 얘가 항등식인지 얘가 방정식인지 안 읽어보고는 문제풀이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면 해를 그냥 이렇게 구해줘도 괜찮아, 그치? 근데 임의의 x에 대하여 ax 플러스 b는 제로가 되는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요렇게 생겨먹은 1차 식은 항등식이라고,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떤 식이라고? 같은 식이라고. 오케이? 그럼 그런 표현이 나와 버렸다면 야 해가 있을 리가 없잖아.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데, 그치? 그러면 뭐만 있는 겁니까?
야, 지금 좌변과 우변이 뭔가 안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지? 그치? 그래서 같게 만들 뭐만 있어야 되겠어요? 조건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그럼 좌변은 뭔가 1차식인데 우변은 지금 빵인 거지. 그치? 그럼 좌변도 무조건 빵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도 빵이고 b도 얼마다? 빵이다 라는 요런 조건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야 조금 바꿔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다. 우리가 중딩 때 했었던 2차 방정식이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를 딱 보면 너는 인수분해를 시도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 딱 때려가지고 해구하잖아. 그치?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요런 모양의 식은 뭐일 수도 있겠다. 채연이 졸려? 지금 녹화 중이야. 자, 요렇게 생겨먹은 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수도 있지만 항등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x의 값에 관계없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라는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야, 요렇게 생겨먹은 식은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뭐만 조건만 잡아주면 되겠네. 항상 성립한다며? 그럼 뭐 하면 되겠니? A도 빵이고 B도 빵이고 C도 빵이어야 항상 좌변과 우변이 어떻겠다? 똑같겠다. 뭔 말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는 방정식과 항등식을 좀 구분해봤고 얘들아, 내가 파란색으로 쓴 이 네 가지의 코멘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 얘는 그냥 딱 봤을 때도 뭔가 요런 색이 임의의라는 단어를 알아요? 임의의라는 저 단어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걸? 랜덤이거든요. 랜덤인데 결국엔 임의의 x에 대해서라는 거 x 자리에 랜덤으로 아무 숫자 막 때려 막아도 저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정확한 항등식의 뉘앙스. 이 뉘앙스만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고 저런 코멘트 비스무리한 애가 나오면 그 식은 반드시 방정식이 아니고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 제껴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돼? 그래, 재미없나 봐. 애들이 막 졸려 죽을라 그러네. 씨발 집중해! 졸리는 게 어딨어. 간다. 야, 내 수업이 졸리면 딴 수학 선생 수업은 어떻게 들으려 그럽니까? 졸지 마.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는 항등식에서의 문제풀이 방법 딱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이름이 좀 나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볼게. 자, 문제풀이 방법 중에서는 자, 좌변 ax 플러스 b고 자, 우변 cx 플러스 b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새끼를 항등식이라고 좀 줬나봐. 저 세 글자로 주지는 않았겠지만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성립,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요딴 거를 줘놓고 등식 얘가 탁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 바보는 아니지만 요 항등식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문제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수 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1번이 좋나요? 2번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좀 다른 면은 좀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개수를 비교해서 정답을 내겠다, 수치를 대입해서 정답을 내겠다라는 뉘앙스인 건 한국인이면 그냥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고? 항상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을 조건은 좌변 1차식이고 우변 1차식이지. 좌변의 1차항의 개수와 우변의 1차항의 개수 같아야 되겠네.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아야 되겠네. 되게 어렵잖아. 그치? 이렇게
개수끼리 똑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정답에 도달하는 것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 별게 없어요. 아무거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등호 성립해. 맞지? 그래서 심심하니까 0 한번 대입해 볼게. 0 한번 대입해 보면 빵빵 대입했을 때 b랑 d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11 대입해 보자. 11 대입해 보면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똑같다라는 건데, 야 이미 앞에서 B랑 D는 똑같아 그랬으니까 옹태이! B랑 D 똑같으니까 이항하면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A와 C도 동일하다.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내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뭔 말인지 괜찮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 밑에 있는 예제는 저희가 그냥 안 풀게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거 안 풀어보는 건 내 커리큘럼 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갈게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뭐뭐뭐한 식이 항상 성립한대. 자, 요런 코멘트가 나왔고, 성립하는 식의 모습은 ax-3y 그리고 플러스 c. 얘가 좌변이고 우변은 b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2. 자, 저 등호를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해 주십시오. a, b, c까지. 저 등호를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태기를 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봐, 이게 항등식이 대충 어설프게 배우고 뭔가 좀 아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쳐졸잖아.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배울 거면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낫거든요. 사실 누가 가르치면 사실 정상적으로 배움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설프게 배운 새끼들이 또 이거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쳐 잔다고. 씨발 새끼들. 나중에 가면 또 막 문제 막 풀잖아. 선생님 항등식 너무 어려워요. 이 지랄을 한다고. 자, 뭐 오래 걸리는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좌변, 우변. 일단 약간의 통박은 좀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뭐로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 xy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까 개수비교법 할래. 왜냐면 좌변, 우변 생긴 거 거의 똑같지 않냐? 그지? 그럼 개수비교하기가 편하겠네. 근데 묶여있으니까 짜증나. 전개할게. 그럼 이렇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답 나오는 거 뭐 순식간이죠. 일단 첫 번째 조건 A랑 B 같아야 한다.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3이랑 B 같아야 한다. 세 번째 조건 C랑 E 같아야 한다. 오케이? 개수 비교 톡톡톡 해서 끝났고, B랑 C 나왔는데 이거 얘랑 A랑도 똑같으니까, 그치? A, B, C 그냥 순서대로 다 나와 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되겠죠? 자, 이래서 기본 오브 생 기본 문제였고, 자, 두 번째 제가 풀어드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푸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나왔을 때 좀 자주 안 나오고 코멘트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어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x-y를 2로 하는 저 식을 만족하는 모든 x와 y에 대해 x-y는 2입니다. 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자, 얘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ax제곱 플러스 bxy 에다가 플러스 cy 에다가 플러스 4는 제로.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러한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항등식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x-y가 2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니까 결국엔 x랑 y는 방금 전에 있던 위에 있는 그 예제랑 좀 비교를 해봐. 모든 실수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인즉슨 항등식의 정의는 뭐니?
항등식의 정의는 어떤 숫자를 그 변수에다가 때려박아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모든 실수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내가 심심하니까 x에는 빵, y에는 1억을 대입해 볼게. 등호 성립해? 성립해. 오케이? x에는 3,400, y에는 2억 3천을 대입해 볼게. 등호 성립해? 해. 오케이? 근데 얘 봐봐. 항등식이기는 한데 x-y를 2로 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심심하니까 저 새끼도 x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x에는 1억, y에는 8천억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모든 xy이긴 한데 특정 조건이 붙어 있어요. 차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모든 xy잖아. 그치? 그러면 야 심심하니까 나는 x에다가 1억을 대입할래. 잠깐만 1억에서 2 빼면 얼마냐? 1억 너무 크다. 야 x에다가 100을 대입할래. 그러면 y에다가는 뭐를 대입할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x에 100을 대입하고 싶으면 y에는 무조건 누구 대입해야 돼요? 98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돼? 그래서 결국에는 야 x에 뭘 넣을지를 딱 결정을 하면 y는 자동 결정되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자유도가 없으니까 그래 변수 2개 있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변수 하나로 줄이자. 뭐 누가 마음에 드냐? 쓱 넘어가면 x는 y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야? x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대입하자.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y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cy 플러스 3는 제로라는 식이 나오고 야 이제 요렇게 생겨먹은 식에서 x는 자취를 감췄지. 그치? 그럼 뭐야? y만 남아있으니까 그냥 y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버리면 게임 끝나겠네. 그치? 그럼 뭐야?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게임 끝내자. 그래. 개수 비교법 할 수도 있어. 근데 인간적으로 요거는 타임, 즉 시간 싸움인 건데 딱 봐도 y자리에 대입하고 싶은 숫자 있잖아. 그치? 걔 대입하면 게임 끝나죠. 뭐. 얼마 대입할래?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빵. 그리고 마이너스 2c 플러스 4니까 대입 한 방에 그냥 c 구한 거 아니야. 그치? c는 누구로? 2로 특정하고 시작하자고. 됐어? 자 그러면 c는 내가 2로 쓱 특정을 했는데 나머지 건 얘 잘 봐. 숨어 있었어. 0 대입할게. 오케이? 0 대입하면 4a 그리고 0 대입하면 날아감 그리고 y자리에 0 대입했으니까 날아감 플러스 4는 0 우리의 a는 마이너스 1로 특정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구 대입할래? 이제 자유지 뭐 아무거나 대입해.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요 새끼 결국엔 a도 내가 마이너스 1로 특정을 했으니까 1 대입했을 때 9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3, 1이니까 플러스 3b 그리고 1 대입했으니까 합쳐버리자 플러스 6 요 놈도 제로라는 거죠. 그쵸? 이 값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얘는 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나왔을 때 좀 당황을 많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저 코멘트의 의미 항등식이기는 한데 위에 있는 항등식의 코멘트와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오케이? 됐지요?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예정이니까 자,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썼던 항등식의 내용은 애들 장난이잖아. 그냥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치? 근데 결국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이 단원의 제목이고 사실 어렵다거나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후보군의 문제는 전부 다 이쪽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나온다는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가자.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죠. 목과 나머지. 그러면 일단
요쪽 목과 나머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츄에이션은 뭔가 나눗셈을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주로 나오는 코멘트는 뭐예요?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는 코멘트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방금 말한 문장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r입니다.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교양 그리고 나와 있는 식을 문장으로 읽는 교양. 내가 나눗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소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쓴 식의 구조에서 요놈은 몫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놈은 나머지의 역할을 한다. 모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다시 나눗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얘들아 얘는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보니까 나눗셈을 요 나눗셈 기호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항상 요 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고 내가 쓴 이 나눗셈의 식이 자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책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결국에는 나눗셈을 저거 이용해서 안 하고 7을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플레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7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쓴 거잖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다를 일이 있나? 항상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일단 내가 쓴 이 나눗셈의 검산식은 반드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 그 말이잖아. 맞죠? 아니 근데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구나. 다시 돌아와서 여기나 그만 쳐자. 눈알 뽑아버린다. 자, 요 새끼 gx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r이 나왔다의 구조에서 맞는 나눗셈이려면 반드시 요 놈의 차수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gx 자리가 1차라면 우리의 나머지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고? 상수가 들어가고. 오케이? 요 자리가 만약에 2차라면 요 자리는 반드시 몇 차식이 들어갑니까? 1차식이 들어갑니다. ax 플러스 b라고 그냥 외워두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자리가 만약에 3차라면 요 자리에는 반드시 2차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패턴이 들어갈 거라는 사실. 뭔 말인지 괜춘? 그래서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요쪽에 있는 문제풀이가 진행될 것이고 얘는 사실 나눗셈 파트에서 다 정리를 하고 넘어왔었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항등식과 연동돼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봅시다. 자 그냥 칠판 볼게요. 자 칠판 그냥 보세요. 자 예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자 다 써드릴게. x3생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이라는 3차식이 누구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 요 놈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의 pq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을 지을 때도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항상 검증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 딱 봤을 때 뭔가 나눗셈의 상황이지. 자 일단은 합의된 사항은 이거야. 3차식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아니고 저 자리가 만약에 x-a라는 1차식이야. 그러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문제 풀이는 반드시 모르고 가야 돼. 조립제법으로 가는 게 당연히 합의된 사실. 얘랑 얘 봤는데 조립제법 안 떠오르면 뭐 수학 하자는 거야. 뭐 자자는 거야. 오케이? 수학 하자는 얘기는 조립제법.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요 자리가 지금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쓰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를 바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눈다. 그리고 요 자리가 빵인 걸 이용해서 정답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거든. 원천적으로 이제 해설지 같은 데 보시면 다 그렇게 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이용해서 나눗셈 안 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그 유니버스에서
수학 유니버스에서는 이런 나눗셈 기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일단 뭐 하자. 아, 믿으라니까. 나한테 좀 믿음을 던져줘, 홍태희. 응? 내 목소리가 너 가면 이렇게 눈을 감고 감상한 거야? 졸지 마. 어? 잘 보고 있었어? 미안해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럴 수 있잖아. 자, 보시면. 자, 식으로 쓸게. x 상승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은. 자, 얘를 누구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눴어. 오케이? 근데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치? 그럼 몫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뭔가 PQ를 구해야 되니까 몫이 한 이쯤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쓰자. 쓰면 좀 변태잖아. 그치? 나온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니까 플러스 빵 쓰는 변태는 없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느 자리만 채우면 되냐면 이 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산수를 하면 인생 좀 편하게 살거든요. 이거 항등식이라며.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은 식이라며.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은 식인 거니까 좌변 3차식, 우변 몇 차식이에요? 아직 2차식이죠. 그쵸? 그러면 3차, 3차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무조건 1차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기 편한 건 있어. 좌변 x3승이지. 우변 아직 x제곱이지. 누구 추가해줘야 똑같아져. x 추가해줘야 똑같아지는 거지. 뭔 말인지 되니? 그리고 선생님 그럼 다른 거는요? 잘 모르겠거든. 나도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그냥 쓰자. 얘들아, 여기 지금 상수항이지. 남은 거 상수항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이거 어차피 전개한다고 쳤을 때 상수항은 딱 한 번 나오지. 누구랑 누구 만났을 때? Q랑 얘랑 만났을 때지.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뭔가 얘네가 만나서 마이너스 8이 된다. 마이너스 Q분의 8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용기를 가지고. 오케이. 선생님 변수가 너무 많이야. 조까 그는 금방 다 나와버리거든. 간다 이제. 좌변과 항상 똑같아. 이걸 또 원리 원칙대로 전개해라. 간다. 일단 눈에 확 보이는 거. 요렇게 만난 거. 상수항이지. 그럼 일단 쓰자. Q, C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8인 거지. 그치? 그럼 Q랑 C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야 2차항 보자. 2차항 언제 나오니? 2차항은 요렇게 만났을 때 일단 2차항의 개수는 C랑 2차항은 또 요렇게 만나면 나오지. 맞니? 그럼 또 누구야? 플러스 4. 연습 많이 했잖아. 그치? 얘가 뭐야? 우변의 2차항의 개수. 좌변의 2차항의 개수는 누구예요? P잖아. C가 여기잖아. 그치? 여기잖아. 그럼 C는 이미 구했네. 그치? C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끝내볼까? 얘들아, 우리의 C, 내가 설정한 C가 지금 마이너스 4래. 마이너스 4 발라봐. Q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네. 그치? 그래서 우리의 Q는 2야. 그럼 이제 무서울 게 없지. P는 누구야? 좌변의 1차항의 개수지. 언제 나오는지 보자. 우변에서 요렇게 만나면 2x 그리고 요렇게 만나면 얼마? 마이너스 16x지. 그치? 얘가 누구겠네? P겠네.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푸시는 거지. 얘 들이미는 순간 계산에서의 실패 확률, 그러니까 실수 확률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풀이를 그냥 깔끔하게 끝내주셔야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맨 뒤 페이지로 넘깁니다. 뭐 할지 알지? 자, 맨 뒤 페이지로 넘겨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x3는 그리고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그냥 이거 식으로 써줄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식으로 못 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샷, 샷, 그리고 샷. 자, 이렇게 풀어보세요.
일단 두 개가 다 보통 안 했을 거거든요. 보통 안 했으면 그거 다 풀려고. 자, 같이 풀어볼게. 요거는 일단 그 모르는 문제가 현재 코어 3개잖아. P도 모르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누구부터 구해야 할지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당연히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면 P부터 구해야 돼. 왜? 좌변에도 P 있고 우변에도 P 있잖아. 그치? 그럼 P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P는 일단 이쪽에 2차항의 개수지. 그러면 우변에서 2차항이 언제 나오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언제 나오니? 슈발 이거 만났을 때밖에 없잖아. 그럼 2차항은 우변에서 1이고 좌변에서 얼마야? P잖아. 그치? P는 그냥 1로 특정 짓고 시작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야, 요 새끼가 1이야. 그리고 요 새끼가 1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A, B를 손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닌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르니까 자 조금 이따가 첨언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A, B는 일단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지 그치? 그럼 1차항의 개수부터 먼저 가지라. 우변에서 1차항의 개수 여기서 1 나오지. 여기에 A지 그치? 1차항의 개수 A 플러스 1입니다. 이거 못 다른 사람 없지? 이 얼마야? 2. 됐어? A 잡았다.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에서 1이랑 B잖아. 그치? B 플러스 1이야. 그럼 좌변에서 얼마냐?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게임을 끝내야지 뭔가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한다? 뭔가 개념이 좀 빠져있는 인간이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오케이? 야 이거 풀이과정 시간 딱 해서 끝인데 뭘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 그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되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것이 맞고 이제 셀의 문제 풀 때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자, 잘 보면 돼. 자, 간다. 자, 요거 풀이할 때도 강약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놈이 있거든요. x4승 플러스 2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고 를 x-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식을 썼을 때 그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정답은 반드시 요 1차식의 형태로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맞니? 그러면 야! 식으로 써보자. x4승 플러스 2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한 관심이 좀 없다야. 그치? 관심이 좀 없으니까 요 새끼 요 자리에 qx라고 일단 바르고 시작해. 괜찮아? 그리고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일단 내가 식은 좀 작성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지나 우리는 항등식을 좀 배웠다고.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다. x에다가 빵을 대입하든 x에다가 1억을 대입하든 등호는 성립하니 적당히 괜찮은 숫자 대입해도 등호는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qx에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어서 qx라고 쓴 거야. 관심이 있었으면 막 2차식 이렇게 썼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네. 빨새끼들. 한명이 43페이지까지 해놓은 게 하나 있다고. 아니 그냥 내가 나눠줬던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가 있다. 네,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 프린트 두 종류를 걷어서 정리를 하면 돼. 프린트 없는 새끼는 안 한 거니까 그 새끼를 명단 체크해서 다 지금 다 들으세요. 네. 자 다시 자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좌변 4차, 우변 2차니까 여기 2차식 막 이렇게 둥그리당당 둥당당 했겠지. 근데 관심이 없잖아. 몫을 구해주세요가 없잖아. 그치? 그니까 뭐 한 거야? 대충 QX라고 발라놓은 거야. 오케이? 어차피 QX 내가 날릴 거거든. X에다가 얼마 대입해서? 2 대입해서. 오케이? 그래서 X자리에 2 대입하자. 그럼 혹시 알고 있니? 2의 4승이야. 그러면 18에다가 우변에다가 2 대입하면 이거 아예 날라가거든? 그리고 요 새끼는 2 대입했으니까 2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요거 가지고는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치? 근데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우리의 B라는 놈은 18-2A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B자리에 18-2A를 대입하자. 요렇게까지 쓰면 일단 문제풀이 준비는 끝난 거라고.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 새끼 A 있으니까 이건 공룰이지. 공통인수가 보이면 뭐 해주기? 묶어주기가 공룰이잖아. 그치? 그럼 묶어줄게. A x-2 플러스 18 되나요? 그럼 잘 봐. 항 하나. 왜? 2에 4는 16인데. 네 맞아요. 16 더하기 2니까 18이죠. 와. 야, 미안해. 너무 빨랐어. 내 잘못이야. 언급을 안 했어. 2의 4승은 16이니까 16 더하기 2는 18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속도가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봐봐. 요 새끼. 자, 항 하나에다가 2개지. 그리고 3개지. 더하기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뭐야? 얘네 2개는 공통 인수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뭐 해주자? 묶어주자. 우리의 우변은 x-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묶어. 침착하게 묶으면 여기에서 하나 빠져나갔지. 누구 남아? x-2 qx 남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누구만 남아? a만 남잖아.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뒤쪽에 묶이지 못하고 남은 18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뭔 말인지 돼? 그럼 좌변 이제 이쁘게 써볼게. x4승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사실 A, B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A든 B든 하나만 구하면 정답 그냥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식의 구조를 문장으로 바꾸는 교양은 이쪽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위로가 됩니다. 야, 이거 구조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게 뭐야? 이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뭐야? 나눠지지. 그치? 그럼 A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조립제법이죠. 그쵸? 얘를 x-2로 조립제법 때렸을 때 요 놈은 반드시 목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당다르당당. 오케이? 자 그러면 조립제법 쉐리지야. 자 4차식입니다. 1 빵빵빵 4차, 3차, 2차, 1차 그리고 무슨 수? 쌍수. 오케이? 그리고 누구로 조립제법 할 거냐면 2로 할 거야. 됐어? 그럼 내렸어. 1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8 곱하면 16 더하면 18. 당연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누구구나. 몫이구나. 그치? 근데 얘를 실제로 당연히 이 새끼 3차식임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그지? 그 3차식의 정체가 x함수 2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8인 거지. 그러면 야, 요 놈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얘가 얘라고. 괜찮아? 얘가 x-2 qx 플러스 a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치? 또 읽어야지.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뭐야? 나머지잖아. 이 새끼 얼마로?
조립제법 한 번 더 했을 때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했을 때의 누가? 나머지가 바로 A가 되겠다. 뭔 말인지 됐니? 아 그러면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 꺼져! 2. 자 빠르게 갈게. 1, 2, 4, 8, 12, 24, 32 괜춘? 얘가 바로 누구였다고? A였다고. 결국엔 문제의 정답은 32X에다가 자 A가 32래네 그치? A가 32니까 몰라 되게 어려워. 모르겠어. 자 B값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시겠다 라는 그러한 플레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괜춘? 됐어요? 요거 자 그래서 안 쉽지? 안 쉬우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 거고 사실 수업을 좀 꾸준하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딱딱 맞잖아. 내가 조립제법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 여기에서 보여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구조로 만들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선생님 x-2의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식을 조금 변형해 보니까 x-2의 1승으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능력, 식을 문장으로 바꾸는 이 교양이 자유자재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넘깁니다. 문제 살짝 변형했거든요. 문제 살짝 변형해서 거기에다 내가 아예 비워놨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아직도 5%는 텄어. 자, 같이 가. 일로 와. 자, 일로 오시면, 자, 일단은 요렇거든요. 자, 나와 있는, 자, x의 6승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누고 있냐면, x-2의 제곱, 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은 관심 없으니까 대충 qx로 발라놓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안 쓰면 뭐 문제 안 풀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건 좀 보여요.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좌변 2. 그리고 1 대입하면 너는 날아가겠고 자 2는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활용은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b 자리에 대신 2-a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2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얘네 두 개는 공통 인수로 묶었을 때 x-1이라는 저 인수가 출현하게 되죠. 오케이? 그럼 크게 나누면 야, 한 세 개가 존재하는 건데 1 그리고 2의 공통 인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얼른 묶어주자고 x 6승 플러스 1
얘가 좌변이고 우리의 우변은 x-1로 묶었을 때 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x-1 qx에다가 그리고 빠져나갔을 때 a만 들어오는 거 확인되죠. 오케이? 그리고 뒤에 더 이상 묶이지 못한 나머지라는 2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문제에서 준 식을 내가 조금 변형했더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6차식을 1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의 형태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 어느 자리에 박혀 있어요? 목 자리에 지금 박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아이 그러면 조립제법 하자고. 6차식이라서 좀 빡치긴 하지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6차항, 5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됐어? 그럼 얼마를 조립제법 할 겁니까? 1로 할 겁니다. 그러면 호도도도 1. 그리고 1, 1, 1, 1.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1, 1, 1, 1이잖아. 그치? 맞죠? 1, 1, 1,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곱해서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지. 말이 돼? 자 그러면 야 나머지가 2다. 이미 나와 있어. 그치? 재미가 없어. 그리고 몫은 누군데? 요놈인데. 그치? 몫은 요놈인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x5승 플러스 x4승 플러스 x3승 그리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오케이? 얘들아! 얘가 몫이지. 그 몫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로 표현이 되어 있지. 그럼 상황은 또 바뀌었네? 구조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어.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중 나머지가 정답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또 x-1로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네. 그치? 그럼 못 때리면 게임 끝이야. 조립제법 한 번 더 때리면 게임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새로 쓸 거 없이 요 새끼 조립제법 한 번 더 할래. 1로. 자 그러면 샤다따따 1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5 곱하면 5 더하면 6. 오케이? 찾았다. 누가 정답이야? 요 새끼가 정답 A가 되겠네. 뭔 말인지 돼? 그러면 결국엔 우리의 나머지는 요 놈이니까 여기에다가 6 대입해 주시면 6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시겠습니다. 뭔 말인지 되니? 오케이? 이거 무조건 나와. 시브랑 새끼들아. 나중에 그렇거든? 지금 딱 배울 때는 내가 대놓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이거 누가 틀려 하는데 되게 많이 틀려요. 똑같이 나와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게 직업병이라니까. 요 새끼가 아까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왔냐면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풀이 방법이 또 생기는데 오늘 시간 모자라서 할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언급할게요. 얘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사람은 잘 하고 있는 사람이야. x 5승부터 전부 다 개수가 1인데 상수항까지 1이야. 얘 무슨 식이야? 친필이야. 오케이? 사실 이 서술형을 대비해서 뭔가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풀이 과정으로 내가 이 새끼를 풀었지만 얘가 만약에 객관식이잖아? 이거 어차피 영상에 다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지울게. 이거 여기에서의 플레이에서 사실 게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냥 끝내버려도 되냐면 아니다 근데 이 문제 말고 아니야 못해. 이 문제는 못해. 자 그래서 요거 친구가 필요해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뭔가 더 빠르거나 뭔가 효율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알려드리는데 괜히 그거 했다가 헷갈리기만 해. 그냥 이 풀이가 한번 기억해. 자 그래서 요 예제 한번 봤고 얘도 이제 대표적인 예제죠. 잘 들어. 또 집중해서 안 들으면 또 헷갈려. 보시면
자, 요렇게 생겨먹은 식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글씩 배웠으니까 전개한 거야. 쟤를 전개하면 일단은 몇 차식이냐면 제일 높은 최고차항만 보면 되잖아. 그치? 전개를 일일이 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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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하거든요. 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리 많으시죠? 이번 숙제. 근데 막 서울대 가고 싶은데 연세대만 붙어가지고 다시 주소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아니야? 그 시성생 조카 이번 숙제는 안 하고. 인체 doktor님 진짜? 와. 지방들은 다 돈이 작은데. 그냥 아무거나 가장 제일 잘 되는 칼 진짜? 쩐당 다섯 칼이다. 내가 다른가? 내가 수업을 차렸으면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 스쿨 가야 되는데 유전자 여기 밑에 하나 아 여기 거기구나. 홈페이지 버스 내리는데 홈페이지 버스 여기서 내려? 왼쪽 맞아. 저기서 내려. 어필대학 앞에 있어. 아니 나는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뭐? 부족했더니 아 그냥 들어가 나왔어. 근데 핸드폰이 선반할 때 지금 갑자기 못했어. 근데 그거 다 안 해도 되죠? 근데 뭐 근데 그거 착하고. 근데 선이 한 번씩 나가고가 더 올라갔어. 오늘 뻔하고 뭐냐? 오늘 양복 공부? 레트로가 무슨 뜻이야? 레트로 옛날 감성. 재밌어? 야, 오늘 4교시 끝나고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전에 나와가지고 30분 정도 급식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1교시 때 찾아서 딱 2개 하고 자유시간 하고 2, 3, 4교시 영어 아, 왜요? 됐어요. 나중에 이제 숙제 안 해오시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숙제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숙제 안 해온 인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볼게요. 요놈은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안에 알맹이에 2차 있는 거고 그 새끼를 씹승했지, 그치? 그럼 맥시멈으로 나오면 20차 항까지 나올 거 아니, 그치? 그러면 뭔가 다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상수항부터 뭐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그리고 도도도도도 해서 뭐 20차항의 개수까지 이렇게 전개되었다고 치는 겁니다. 얘는 뭐 항등식이니까 문제에서 이미 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자, A 제로부터 A1, A2 해서 르르륵 들어가서 A20까지를 다 더해주셈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문장으로 좀 읽어봐. 문장으로 좀 읽어봐. 나 이거 가르쳤어. 결국엔 그냥 개수의 총합이지. 그치? 개수의 총합이면 내가 그냥 그 문자, 변수로 나와있는 문자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끝난다 그랬어요. 1 대입하면 끝난다 그랬죠. X자리에 그냥 1 대입하면 게임 끝입니다. 구경하면 되잖아. 1 들어갈 거고 1 들어갈 거고 1 들어갈 거지. 그치? 그럼 X는 I에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고?
계수만 남는다고. 그치? 그래서 어차피 항등식이라면 우변에 1 대입한 거나 좌변에 1 대입한 거나 어떨 수밖에 없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에다가 1 대입하면 1 들어가니까 결국에 그냥 1의 10승. 너가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되겠니? 오케이. 자, 근데 얘를 물어보게 되면 이제 좀 하수의 플레이로 그냥 무조건 맞추게 되는 건데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이렇거든요.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자, A0랑 A2랑 A4랑 도로로 해서 A20까지. 자, 차이점을 좀 봐주세요. 뭐냐면 얘는 0부터 20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고 얘는 뭐야? 홀수항들은 다 제외를 한 놈들의 합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구하는 거냐? 괜히 1, 2번으로 나눠놓은 거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한 방에는 구해지지 못해요. 자, 나중에 이제 등비수열 쪽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될 텐데 그냥 알고 계셔. 얘들아, 항의 부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교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 이용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용하면 돼요. One more time. 항의 부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교대로 바꾸는 작업은 마이너스 1을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중필인데 활용 지라요.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되거든. 마이너스 1 쓱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침착하게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 뭐 얘는 없으니까 여기부터 대입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나와? A0 마이너스 A1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들어가면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플러스 A2가 나오겠네요. 뭔 말인지 돼? 그러면 뭐 이 지랄로 중간에 숭구리당당 하겠는데 아 선생님! 20번째 A2N이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 정도 규칙성도 못 보는 사람들 아니잖아. 0, 2, 4에 플러스 달려있어. 그치? 1, 3, 5에 마이너스 달려있어. 그치? 그럼 이 수학의 질서와 규칙성에 의해 A2N이는 당연히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돼? 의심하지 마. 그럼 얘는 얼마냐? 구했다니까. 항등식이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얘 만들어진 거지. 얘가 누구야? 우변이지. 그럼 좌변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좌변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의 뭐야? 아 20승. 오케이. 아 10승이네. 10승. 뭔 말인지 괜찮아? 그럼 얘는 3의 10승인 거네. 자 3의 10승 계산하자. 미친놈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얼마인지 몰라요. 3은 일반적으로 곱비리 수학에서 연산하는 건 3의 6승까지는 연산을 해요. 729니까. 3의 5승은 243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등비수를 하면 외워져.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얘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정답에도 이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야? 얘가 정답이 아니야. 야, 얘는 뿔마가 교대로 바뀌는 애. 얘는 플러스만 있는 애. 그럼 쟤네 두 개를 조합해야 되겠지. 홀수 번째 항 날려야 돼. 그럼 위쪽씩 아래쪽씩 봐. 쟤네 두 개를 뭐 하면 홀수 번째 항들이 날아갑니까? 더하면. 그치? 그럼 얘네 두 개를 샤그리몽땅 더해주시면 샤그리몽땅 더해주시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지. 그치? 그러면 안 날아가는 애들은 몇 개씩? 두 개씩. 그치? 그래서 두 개씩 A0, A2 그만 쓸래. 도도도도도 A20까지 하면 더했다며. 위아래 더했다며. 그치? 그럼 너는 누구야? 3의 10승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요 놈만 정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맨 앞에 붙어있는 2는 뭐 해주셔야 맞아? 날려주셔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의 10승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겠다. 뭔 말인지 됐음.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자 거기에 있을 것이니 골라주시면 되시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괜찮지? 그치?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연습용으로 제가 거기에다가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부호를 교대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라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멍 때리는 거야 채연아? 네. 응? 이유가 뭐야? 아니에요. 이유가 뭔데? 내가 굉장히 그런 거를 가만히 놔두고 아우 채연이가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 날이구나. 가만히 놔두고 마음을 치유할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배려를 해줄 사람일 것 같아?
조심해. 잘못 걸리면 진짜 너 여기서 울고 집에 가. 정말이야. 내가 지금 빵긋빵긋 웃지? 요반에 전반적으로 수업 태도가 좋아가지고 제 승질 안 내거든요? 이미 제가 Y반 쪽에서는 이미 소리 한 10번 질렀거든요? 조심하세요. 진짜 수업 태도 이렇게 개판되는 순간 너네가 이제 나를 깡패로 만드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뭐 나눈다의 개념 자체는 이미 제가 나눗셈 단원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나눈다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묶이지 않을 때까지 식을 묶어서 표현하고 그때 더 이상 묶을 수 없을 정도까지 묶인 그 남은 새끼를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라고 부른다. 그치? 이런 플레이 했었잖아. 한번 보여주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습해야 너네가 이쪽 단원에서 문제를 풀어 한다. 요렇게 생겨먹은 놈. 자, 요렇게 생겨먹은 4차식을 내가 누구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볼게. 뭔 말인지 괜찮아? 그때 목과 나머지를 이거 이용해서 안 쓸 거라고. 오케이? 간다. 야, 일단 목자리에 내가 좌변 우변 똑같아져야 되니까 일단은 저지르자. 누구 곱할 것 같니? x제곱 곱할 것 같지. 그치? 그러면 x4승 있고 x3승 나오는데 좌변은 없잖아. 그치? 그럼 수습해. 마이너스 x3승. 그리고 x제곱이 있는데 있긴 한데 개수가 달라. 그치? 그러면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3 x제곱. 됐어? 그리고 뭐 아무리 뭐 곱해봐야 이 새끼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얘는 쌤자로 더해주시면 되겠다. 됐어? 그럼 구조가 너로 나는 몫이에요. 나머지예요인데 말이 안 되지. 그치? 반드시 요 새끼의 차수가 요 놈보다 작아질 때까지 뭐 해야 돼? 묶어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더 묶어내야 돼. 더 묶지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더 묶으려면 일단 누구 곱해야 맞는 것 같아? 마이너스 x.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인데 같아지려면 누구 추가요? 마이너스 2x제곱. 그치?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2x 되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 2x 해주시면 되겠네. 뭔 말인지 돼? 그리고 5는 뭐 뒤졌다 깨도 안 나오니까 그냥 더해주시는 수밖에 없겠네. 맞지요? 그러면 요 새끼 뭐 묶였다라고 얘기하자. 그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요놈 묶어줄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너랑 너 묶었어. x제곱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얘는 못 묶었어 아직.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인데 여전히 말이 안 되지. 지금 재수와 나머지 차수가 같잖아. 그치? 한 번만 더 묶으면 게임 끝이야. 간다. 요놈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얼마 곱해야 되겠니? 마이너스 2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플러스 2x로 만들자. 4x.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를 5로 만들자. 얼마야? 플러스 7. 오케이? 그래서 얘는 뒤졌다 깨나도 더 묶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이 누구다? 나머지. 그치? 그러면 우리의 몫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어차피 묶이면 얘네 두 개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의 몫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어? 따라하는 거 맞아? 나 이거 연습 시켰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보여줄게. 오늘 라스트 문제. 얘들아, 이쪽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이번 문제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쪽 단원에선 이게 제일 중요해. 생각의 전환. 한다. 자, fx를 자 누구로 나눈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가 누구냐면 x 플러스 a야. 그리고 x 플러스 bfx를 누구로 나눈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는 3x야. 자, 이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결코 쉽지 않은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어렵고 지랄이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냥 한다야. 문장 2개 나와 있지. 식도 2개 주어질 거야. 오케이? 그럼 갈게. 요 새끼.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가 주인공이거든.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니네 마음대로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 약속된 건 qx라고 대충 바르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야? 나머지가 x 플러스 a라는 거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런데 하나 더 있거든? 쓰자. x 플러스 b fx를 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q 프라임 x라고 쓰자. 자,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3x. 자,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식이 얘처럼 2개야. 오케이? 근데 이 2개의 식이 관계가 전혀 없는 식이야. 아, 뭔가 존나 비슷해. 희한한 약간 띠꺼운 새끼들 붙어 있어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간다. 잘 들어. 다 연습을 했으니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그러면 얘도 항등식이고 얘도 항등식이지. 그러면 일단 좌변의 모습을 맞춰주자고. 디자인을 똑같이 맞춰주자고. 그치? 내가 요 놈을 요 놈으로 변형하고 싶어. 양도에 누구 곱할 것 같아? x 플러스 b.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b를 곱했다. 좌변에. 그럼 당연히 공평하게 우변에도 곱해야 되겠지. 그치? 공평하게 우변에 곱할게. x 플러스 b.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x 플러스 b가 곱해지겠네. 그치? 그럼 뭐야?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겠네. 뭔 말인지 괜찮아? 그러면 야, 이 소양이 제일 중요해. 식 변형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요 새끼 앞뒤를 좀 바꿔볼게. 쓰는 순서만 좀 바꿔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나머지인데 전개해볼게. x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식을 그냥 이쁘게 정리했을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읽어보자.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했는지 볼게. 얘들아, 요 놈을 요 2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인 거지. 근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됨을 본인의 감정으로 스스로 느껴야 돼. 재수가 2차지. 근데 나머지도 몇 차야? 2차잖아. 그치? 말이 안 된다고. 아, 맞잖아. 그러면 얘가 진정한 나머지가 되기 위해선 요 놈으로 한 번 더 뭐 해야 돼? 묶어주셔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묶는데요? 없이 방금 했잖아. 숫자가 아닐 뿐이잖아. 그치? 간다. 자, 요 새끼로 한 번 더 묶을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묶을게. 그럼 일단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여기다 1을 곱하면 이미 같으니까. 최고차는. 그치? 그러면 나머지 1차항이랑 상수항만 맞추면 되지. 침착해. 여기에서는 x 있지. 좌변에는 a 플러스 bx 있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뭐야? 1x는 빼줘. 그럼 여기에 x 없지. 그러면 누구 더해주면 돼? a 플러스 bx 더해주면 돼. 됐어? 그리고 얘 봐. 좌변에는 지금 1이라는 상수항이 있어. 아, 우변에는 1이라는 상수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ab라는 상수항이 있지. 그치? 그럼 1 없애주고 ab는 추가해주면 되지. 뭔 말인지 되니? 자, 요거 좀 구리게 생겼잖아. 이쁘게 써줄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x지. 그리고 이 새끼 상수항은 ab 마이너스 1이지. 어차피 요 새끼는 묶여서 들어갈 거니까 요 놈이 나머지다. 괜찮아? 아니면 구려? 괜찮지. 왜 선생님 이 짓거리를 했나요? 야, 지금 내가 뭐고 한 줄 알아? 요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를 구했던 이거지. 해봐. 얘를 너로 나는 나머지는 내가 대놓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누구야? 3x. 판단돼? 얘가 누구야? 3x. 됐습니까? 그럼 계수 비교해. 아,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그리고 a, b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상수함 없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이 새끼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거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정답 얼마다? 14다. 끝. 오케이? 항상 이러한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그래서 디자인을 맞춘 다음에 내가 괜히 똑같은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내가 야 얘네 두 개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구라 하나도 안 치고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10번 이상 했어. 그치? 왜? 구조를 딱 보고 얘도 2차인데 나머지가 2차인 건 말이 안 돼. 한 번 더 묶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